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김영선 박사의 토지 보는 요령 10단계 중에 오늘 벌써 9번째입니다. 9번째. 땅값은 따로 정해진 바가 없다. 부동산 가격은 정가가 없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 부동산 업계에서는요, 땅값이 따로 없다는 그런 말을 자주 쓰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에는 정가가 없다. 무슨 얘기냐? 땅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그만큼 가격이 비쌀 필요성이 있는 거고, 나는 저 땅 필요 없어. 그런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요?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땅은 임자가 따로 있다는 말도 우리 들어보셨죠? 이 말은 땅은 부르는 게 값이라는 말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땅을 원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평가가 다르고, 따라서 그 가격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확실히 이 땅값은 말입니다, 보는 사람의 눈에 따라서 들쑥날쑥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지방의 펜션이라든지 임야, 농지 등을 볼 때 팔려고 내놓는 소유자와 살려는 구매자의 구입 희망자의 시각 차이는 매우 큽니다. 또 어떤 그것뿐만이 그러겠어요? 팔려는 매도자는 한푼이라도 비싸게 팔려고 할 것이고, 살려고 하는 매수자는 한푼이라도 싸게 살려고 할 것이고, 매도와 매수 간에 항시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는 항시 공인중개사, 부동산을 중개하는 이 공인중개사가 개입이 돼서 거기에 적정한 가격을 갖다가 매겨서 매도와 매수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웃에 있는 그 토지나 임야인데도 바로 옆에 있다 할지라도 가격 차이는 아주 크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경인기도 용인시 처인구 그 원산면에 2차선 도로변에 바로 옆에는 농림지역이야. 바로 옆에 거기 앞에는 계획관리지역이야. 이 땅 차이가요, 더블 차이 이상, 배 이상 차이 난다면 무슨 얘기냐? 2차선 도로변에 농림지역이라고는 농업진흥구역, 옛날로 말하면 절대농지죠. 이것은 지금 평당 가격이 30에서 35만 원이야. 근데 그 바로 건너편에 계획관리지역은 가격이 100만 원을 호가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웃에 있는 토지라고 해서, 바로 앞에 있는 토지라고 해서 가격이 비싸다 아닙니다. 도로에 얼마만큼 인접해서 용도지역이 바로 어떻게고, 용도지역, 지구, 구역이 어떻게든지 이 땅을 앞으로 어떻게 이용 개발이 가능한지에 따라서 가격 차이는 많이 나는 거죠. 우리가 이런 내용을 잘 분석해 보면 비싼 것은 설명을 듣다 보면은 그 나름대로 비싼 이유가 있고요, 싼 것은 싼 대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수 있음을 우리가 보통 알 수가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경제의 기본 원리, 수요 공급 논리에서 물론 아주 기본 논리가 수요가 많다, 공급은 딸린다, 가격은 오르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이 땅의 논리에서는 기본 1호인 수요 공급 원칙에 의해서만은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땅값의 이치라는 것도 하나 좀 참고적으로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토지 가격에 우리가 그 책정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의 하나가 대체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조건에 맞는 땅이 오로지 그 유력에 그 땅만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그 땅은 부르는 게 값이고 높은 값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땅은 정가가 없다. 얼마 전에, 며칠 전이네요, 우리나라 2019년도 공시지가가 발표됐어요. 그 중에서도 제일 비싼 땅은 지금 수년째 명동에 있는 그 화장품 자리, 그게 제일로 비싸다고 해서 저도 깜짝 놀랐죠.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공시지가입니다. 실거래가 아닙니다. 공시지가가 한 평당, 그건 이제 평방미터당으로 이제 우리가 그 표기를 해서 나오는데, 그것을 평으로 환산해 보니까 한 평이 6억이 넘어. 6억 400만 원 나옵니다. 요만한 땅 한 평에. 그래서 또 저쪽에 전라남도 무주구촌동에 가봐요. 평당 몇백 원짜리 땅도 있습니다. 이렇게 땅은
천차만별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땅값은 정함이 없다. 따로 없습니다. 가격이 부동산 가격은 정가가 없다. 이렇게 이제 하나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런 걸 한번 들어보세요. 예컨대 국립공원의 바로 밑에 개울가입니다. 국립공원 바로 개울가 같은 경우 남양에다가 이런 전원주택지 같은 경우는 부르는 게 값이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높은 가격에 팔리는 것을 제가 보았는데, 또 공원이라든지 개발 제한 구역 내에 이주권이 있죠. 용마루권이라고도 합니다. 이주권을 이용한 주택 신축도 높은 가격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또 맹지 앞에 도로변 땅, 맹지 바로 앞에야. 그럼 그 땅은 비쌀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이제 다른 방법으로는 뭐예요? 도로변에 있는 그 땅들이 다른 땅보다도 가격이 좀 비싸다는 거죠. 왜냐? 그런 땅을 주변에서는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희소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매자가 없거나 또는 망설일 경우 항시 제 가격을 받는다는 보장은 없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홉 번째 단계로서 부동산 가격은 정가가 없다. 땅값은 따로 없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어떻게 이용 개발이 가능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은 천차만별이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좀 알아두셔서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9번째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 2019년도에 김영선 박사와 같이 함께 부동산 투자로 부자가 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거면서 오늘 촬영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